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논리성이 필요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거는 논리성이 필요한 때가 있고 논리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서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알리긴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하는 우리 교회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용에 대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존재성도 나타내야 되고 또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어떤 그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성 또 거기에 있는 그 문화 여러 가지가 이게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여러 형편들이 2000년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졌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남겨진 것이 교회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2000년간의 교회가 있었으므로 이제는 2012년에서 세계사에 흘러가는 흐름을 통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다 하고 선포할 수 있고 인류 종말의 시대에 이제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나타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조가 형성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형성되길 될 때에 나타내는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것이 보편화되었다. 그럴 때 또 국가에서 정체성 할 때하고는요 다르죠.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디 가도 처음에 교회가 정착할 때는요 항상 교회는 핍박입니다. 핍박 없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핍박 여러 가지 참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딪힘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국가에서 정체성도 바로 그런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내용에 지금까지 강조점이 있었다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것이 이제는 더 비중이 커야 되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다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되어 있는데 아직도 옛날 것처럼 인지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걸 이해시켜야 될 때 그때하고 예수님이라 하면 그저 감동되어지는 그런 어떤 때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우리가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 안 됐다고 해서 여전히 이 과거의 시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해라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비중이 오실 예수님 이제는 그런 감동 정도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보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가 준비해야 돼.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는 이제 각 사람들에 대한 자세를 더 요구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 국가에서 정체성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맞춰지는 하나의 교회의 일종의 그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지는 교회의 트렌드, 경향 이런 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인류 모델로 국가 모델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정체성의 모델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2012년에 그 연대를 걸쳐서 인류의 모델로 나타내는 한 사람을 우리가 등장시키는 거죠. 교회가 소개하는 거죠. 국가에서 정체성을 교회가 이야기하면서 또 인류 모델로서 노아, 나사로, 석가, 마음의 떡 그리고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모델로 내세운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은 2012 박근혜에 대한 내용에 여러 가지 접근이 있겠는데 어제 그 유교를 우리가 보낸 오늘이 6월 26일이라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연결하면서 그러는 거죠. 6월 25일 날 아침에 걱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유교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뭐 관례대로 유교라고 하는 절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절기가 아니고 국무총리를 보낸다. 뭐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 행사는 국무총리가 가는 건데 가끔 대통령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도 6.25 때 하면 그 대통령이 그걸 의미를 두고 본인이 뭔가 부각시켜야 될 때는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국무총리가 간 거로 되어 있고 대통령은 그 시간에 뭐 했는지 이게 발표가 안 되는 그런 조금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번 비교하는 거예요. 2012 박근혜라고 하는 내용과 국민들의 인식, 또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아니 40%가 넘는단 말이죠. 6.25 사변이라고 하는 이 북한에서의 남침 자체를 역사를 없애려고 하는데 경제는 지금 참 엉망으로 지금 뭐 기업들이 다 떠날락 한다 말이죠. 삼성도 떠날락 하고 뭐 LG는 LG대로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고 롯데는 롯데대로 지금 미국에다가 벌써 이미 투자를 했죠. 삼성도 그래 이야기하는 그래 하는 것 같아요. 필리핀, 베트남 공장으로 하고 뭐 본사를 뭐 어디다 둔다더라? 필리핀에 둔다든가? 이러면서 지금 삼성이 떠난다 하는 그런 소문이 은근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기금 가지고 이 연금기금 가지고는 대한항공을 뭐 꼰두박질 치게 만들었으니까 대한항공을 완전히 뭐 없는 거로 해체하는 거로 그게 대한항공 주주 자체가 바뀌는 그런 쪽으로 하니까 지금 다들 지금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지. 뭐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배가 왔는데 이게 지금 뭐 간첩이라고 그러면 뭐 두 사람을 2시간 만에 북한에 2시간 조사하고 내보내고 또 2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이게 좀 발표하지 않는 아주 애매한 그런 요소. 배 타고 오니까 그냥 뭐 오고 싶은 사람 또 며칠 전에 또 왔다 그러죠. 한 배가 하나 왔고 일주일 전에 왔고 또 한 이틀 전에 또 배가 또 내려왔다. 근데 그게 국가
아주 북조선, 북한에서의 그 군용 쓰고 있는, 군인들이 쓰고 있는 어선이라는 거죠. 자기들 용도에 따라서 작전용으로 쓰고 있는 어선이다. 이렇게 들은 건요.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남북이 지금 뭐 이상한 지금 형태로 되어가고 있는 국방 자체, 국방 관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40%가 넘는다 하는 이 부분. 제가 아침에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할 그런 요소가 있다 봅니다. 혼자 생각해봐서 왜 이런 사태가, 누가 봐도 이거는, 금방 이게 한 5% 정도 지지율로 떨어져야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정상이지. 떨어지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국민이 정상인데, 아니, 이런 대통령이 대통령을 있는데 40%의 지지율이 난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요걸 전제로 두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국가와 더불어서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런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용납을 안 해야 그게 3.1운동이에요. 3.1운동 정신은 바로 그런 데서 찾아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40%의 지지율이 나오느냐. 물론 지지율을 조작했다는 그런 것도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여론조사를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드러난 내용이 너무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인데 어떻게 이래 되어지느냐. 제가 그걸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렇다. 근거가 있다. 그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바로 박근혜하고 관계된다는 거죠. 박근혜의 탄핵을 현재 우리 대부분 국민들이 이걸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은 옳다. 탄핵된 게 옳다. 또 내가 그 촛불 집회 가서 내가 기했다. 박근혜 탄핵은 참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거는 길이 남을 만한 국민들이 잘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결되었을 때, 즉, 박근혜의 탄핵이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박근혜는 정당하다. 라는 인식이 국민들 대부분이 이걸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대신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이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탄핵되어지는 대통령에 비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낫다. 요거 비교하는 것 같아요. 탄핵된 대통령, 그 다음 후임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니까 탄핵될 이유가 없고 탄핵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조작을 해놓으니까 문재인에게는 계속해서 지지율을 대응하는 게 자기가 지금 국민들 개인이 탄핵된 대통령과 탄핵되지 않는 대통령 요걸 하고 딱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다른 거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빼버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요 국민들 지지율이 5%대도 나오기 힘들 정도에 5% 정도는 되겠죠. 5% 정도는 최하 5%는 되겠죠. 그건 정규분포에 나와 있는 하나의 확률이니까 5%는 나올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박근혜의 탄핵이 옳으냐? 요걸 이제 앞으로요, 이제 국민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에 있는 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절차로 보면요, 이거는 분명히 맞죠. 헌법에 국회에서 탄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의해가지고, 거기서 다수결에 의해서
탄핵되는 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은 아무 하자 없어요. 그건 맞아요. 이제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 헌법이 준수되니까 또 국회가 기능이 제대로 됐으니까 맞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뜯어보면은 국회의원회 국회가 그때 탄핵을 했을 때 야당이 힘을 써서 탄핵을 했느냐, 그 당시에 박근혜를 따르던 여당이 소위 말하면은 뒤통수를 때려갖고 자기들이 승계될 그 사람들을 야당이 탄압해가지고 야당이 어떤 대화돼서 이게 결속을 해서요 탄압이 됐으면 정말 국회에 그게 맞아요. 근데 누구든지 알아요. 그 당시에 대표를 했던 당대표를 했던 김무성이가 어떤 짓을 벌였는지. 누구야 호남 지역에 있는 목포 박지원. 박지원이 공작을 해가지고 김무성이가 표가 확보되었을 적에 이제는 탄핵으로 해도 됩니다 하고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한국당에 한국당 안에 그대로 있는 김무성이란 말이에요. 김무성이하고 지금 유승민이 바른미래당에 지금 가 있는 유승민이 김무성 외에 나머지 한 62명 정도가 그랬다. 62명. 그 당시에 한누리당에 그 사람들의 동조가 없으면 어림도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죠? 야당이 그랬으면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 두말할 내용이 없어. 근데 이 당시에 여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당이. 내부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지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호응도에 우리도 뭔가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어때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나오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시간 자체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2달인가 만에 이게 판결 났다는데 2달에 판결 나는 내용에 가지고 있던 자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탄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진 자료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진 자료를 하지 않고 검찰에서 넘겨준 자료를 가지고 인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는 게 아니거든. 헌법의 안에서 법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검찰에서 탄핵하는 쪽에서 일종의 자료를 막 내놨는데 그거를 검토해가지고는 인정을 했다니 그거는 맞는 게 아니고 법 질서에서 맞는 게 한쪽 편을 드는 게란 말이야. 한쪽 편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안 하고 검찰에서 준 자료를 갖고 했다. 그게 위법이라는 것이 이미 발표되었어요. 그리고 나왔던 자료들, 박근혜 탄핵에 관계됐던 수많은 자료들, 세월호나 태블릿 PC가 결정지에 가는데 그 태블릿 PC가 지금 현재 잘못된 저작이 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지금 공방 중에 있고 이게 확실히 옳다라는 것 검증이 안 된 잘못된 것을 해하고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가? 제가 지금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에 했던 당시 여당이 이걸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 자료가 기간이 짧게 해야 될 그것 때문에 빨리 해야 다음에 국정 맡을 사람을 선출한다 해가지고는 그 기간을 줄이다 보니까 그러고 그때 헌법재판소 그거 하는 사람이 재판 하는 사람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임기 안에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자료를 인용한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시작됐던 그 태블 PC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결정적으로 지금도 그것이 잘못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세 가지 어떤 자료, 세 가지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되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이 내용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이것 때문에 현재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전 세계 사람들 봐도 세계적인 흐름을 봐도 각 나라 대통령 간에서 어떤 흐름을 균형적인 내용을 봐도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 자체가 온 국민들이 항탄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지율이 40%가 이상 나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요 현재 우리 국민들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인식, 잘못된 어떤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을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나는 내만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으면은 내가 여론으로서 뭘 물어도 뭐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대답해 버리고 내한테 뭔가 조금 불리한 게 있으면은 민주노총처럼 과거에 지지했던 대통령이라도 일단 반대한다 하는 이런 투쟁한다 하는 이런 자기 호주머니에 조금 뭔가 불리하면은 그냥 바로 반발해버리고 내 좀 국가서 계속해서 복지비 계속 나오니까 국가 재정은 내려앉든지 말든지 간에 국가서 하는 건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국민들이 과연 바른가 내 스스로가 검증해야 돼. 검증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우리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국가 적어도 국민들이 이 시간에 적어도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할 때 내가 과연 대한민국 국가로 국민으로서 이 바른 자세로 해야 되느냐 하는 자기 스스로 검토할 때 검열할 때 반드시 지금 현재 2019년 현재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 때에 현재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의 5%밖에 안 되는 대통령을 40%의 어떤 지지율을 보내고 있는 이 자리를 내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연결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 우리가 인류 모델을 한 이 모델이 지금 현재 감옥에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반드시 연결해야 될 것은 적어도 국민들이 앞으로 이유는 그래 이 내용을 듣고는 적어도 감옥에 있는 대통령, 감옥에 들어갈 수 없는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삶에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자기를 한번 넣어봐야 돼. 그 필요가 있다. 그 기간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고 할 때는 사춘기 지난 사람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가 인식을 하려면은 탄핵될 수 없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가서 감옥에 있다. 특히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는 여자가 아무도 가족으로서요 정을 어디까지는 붙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여자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국가와 결혼했다 하는 그 자리를 가지고 있던 그 한 사람을 감옥에 넣어놓고 국민된 사람은 지금 편안하게 잠자리 자든지 지 하고 싶은 대로 묵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 내용을 연결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요 국가 역사 정체성의 인류 모델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2012를 인류 모델, 2012 박근혜를 인류 모델로 내세우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인류의 나름대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인류를 리드하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국가로 내가 속해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이걸 비교해야 돼요.
5%도 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있는 지지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40%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대한민국 현재 국민들의 정신상태 얼마나 이것이 나태하고 잘못됐는지. 한편은 감옥에 보내놨고 자기는 편안하게 탄핵시켰다. 그게 옳다.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보내는 국민들의 또 모습.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인류의 모델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3.1운동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엔 한글을 이야기한다 하는 이 자리를요 항상 비교해야 돼요. 특히 여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걸 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여자들이 사춘기 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자들이 인지하지 않고 지금 여자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염두에 두지 않고 가정생활 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그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한민국이라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에서 만약 그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박근혜가 감옥에 있는 것조차 내 생활 속에 아무것도 영향 없듯이 나는 모른 채 지난다. 여자라면 그런 거예요. 여자가 만약 그런 자세로 간다면은 그 사람들은 모든 여자들은 그 남편들이 전부 다 밖에 잠잘 때 다 밖에서 잠자는 그런 여자가 된다. 분명히 이건요 보는 거예요. 이 인류 종말의 시대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그냥 교회에서 단순히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끼리 신앙 고백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이 고백을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옛날처럼 아이고 참 교회 와봐라, 예수님 믿으면 이래 좋다, 꼬우듯이 살살 달래듯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되는, 이거냐 저거냐 결단을 해야 돼.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미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정바주가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2021 박근혜에 간 이 위치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국호를, 호칭을, 적어도 한글을 사용해서 내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인류 모델로서 쓰임받는 분명한 내 위치를 가지고 있겠다 하는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특히 여자들, 그런 속에서 있는 가정을 가진 여자들은 2011 박근혜가 현재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감옥에 지금 위치에 있으면서, 하여튼 저는 구체적인 이래가지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2011 박근혜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이미 앞으로 죽고 나면 그래 될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염두해야 돼요. 박근혜와 같이 어려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아무리 살펴봐도 주변에 그런 상황은 없을 기라. 적어도 박근혜 2011 박근혜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현실성에서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이미 죽고 난 뒤에 그걸 받아들일 때는요,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참 잘 먹는데, 나는 이렇게 잠 잘 자는데 잠 못 자고 잘 못 먹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내 중심이 없다면은,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요, 사실은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알릴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갖고 나가는 거는. 분명히 그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